MC 정관용. KBS 1라디오 정관용의 시사본부. 들어보면 달라요. 핫 이슈 핫피플 시간입니다. 우리나라 정치 개혁을 위해서는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지켜야 한다. 누구보다 앞장서서 목소리를 낸 의원이죠. 그런데 또 불출마를 이번 총선에 나가지 않겠다 선언하기도 한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 오늘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이탄희입니다. 네. 판사로 계시다가 엘리트 판사들이 가는 법원 행정처로 갔는데 이상한 일을 시킨다 라고 이제 폭로하시면서 결국은 판사직을 그만두고 정치를 하시게 된 거잖아요. 그죠? 예, 그때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 때 좀 제가 지시를 거부하고 사표를 냈던 일이 그렇죠. 기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정치인으로 4년 보내신 거예요. 그죠? 네네. 잘하셨어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네. 근데 4년 해보니까 이제 국회의원 뭐 더 하기 싫던가요? 그렇다기보다는요. 저희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는 것보다 이 한국 증오 정치 판을 바꾸는 데 일조하는 게 좋겠다. 네,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겠다. 그 마음의 목소리가 제가 강해서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증오 정치의 판을 바꾸기 위해서는 연동형 선거제를 고수하고 위성정당 못 만들게 하고 해서 뭔가 다당제로 좀 지향해 가는 그런 정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거잖아요. 예, 연합 정치가 필요하다. 네, 그게 이제 시작이고요. 사실 선거법 자체보다도 그걸 통해서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제 증오 정치 판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된다는 그러니까요. 이야기였습니다. 그게 네. 이제 연합 정치라는 게 다당제라는 거고, 그렇죠? 일단 최소한의 작은 정당들이 필요하죠. 그렇죠. 예, 예. 또 그런 최소한의 작은 정당들이 존속하기 위해서는 선거제도가 연동형을 꼭 지켜야 하고 이렇게 연결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적어도 과거로 퇴행하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거죠. 네. 네. 그러니까 뭐 누구보다 앞장서 그 목소리를 내신 거는 이제 맞습니다. 이해를 하는데 네. 그런데 본인이 이제 나는 총선 출마 안 하고 국회의원 더 이상 안 한다 그러면 정치 개혁이 됩니까? 저는 뭐 초선으로서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던져서 불살른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거 조금 시간이 됐습니다. 22년 4월 달에 처음으로 정치개혁 촉구하면서 국회 앞에서 농성했거든요. 한 1년 반 가까이 끌고 오면서 뭐 언론 활동도 많이 하고요. 글도 쓰고 초당적 의원 모임도 만들고 예. 우리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조사도 하고 전원위원회도 하고 많은 시도들을 했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당내에서 우리 당내의 어떤 그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키자 예. 이런 운동을 하면서 저 호소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쓴 거죠.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쭉 언급해 주신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 의원 모임 또 국회에서의 전원위원회 발언들 또 공론조사 그 당시 시점만 해도 네. 지금 현재 그 연동형 그냥 지켜야 한다 정도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랬죠 사실은. 국회의원 정수도 좀 뭐 국회의원의 특권을 좀 내려놓는 전제로 정수를 늘리는 한이 있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수도 더 확대해보고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검토해보고 막 이런 어찌 보면 정말 큰 의미의 선거제 개혁이 논의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논의만 하고 아무것도 안 됐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얻은 교훈이요. 선거제, 뭐 세비, 정수 이런 건 국회의원들이 정하면 안 된다. 이해충돌이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렇죠. 네, 국민들이 참여하는 제3기구에서 정하는 게 맞다 싶습니다. 이제 아무런 그 뭐 중대선거구제 개혁이니 또 뭐 비례대표 증원이니 논의만 되고 아무것도 진전이 없다가 이제는 그나마 남아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마저도 과거로 되돌리자. 뭐 이런 분위기 아닙니까? 그랬기 때문에 제가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혁은 못할지언정 개악을 한 국회로 남으면 절대 안 된다 그건. 네. 어떻게 보면 촛불혁명이 남긴 몇 안 되는 유산 중에 하나가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개혁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마저 과거로 퇴행시킨 21대 국회로 남는 건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걸 던지고 막겠다 그런 심정으로 이런 결단을 했습니다. 근데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뭐 아직 안개 속에는 있지만 불씨가 남아 있고 또 사실 뭐 저 혼자만의 노력은 아니었겠지만 어느 정도 민주당 내에서 이 선거법 개악은 안 된다, 퇴행은 안 된다는 대오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과거로 돌리는 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또 현실을 보면 국민의힘은 또 4년 전 선거법 개정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부분 도입한 선거법 개정 자체를 반대했고 그랬죠. 그리고 법을 이렇게 바꾸면 우리는 무조건 위성정당 만든다라고 공언했고 바로 위성정당 만들었고 네. 그리고 민주당도 따라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랬죠. 근데 지금 4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병리평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주장이고 네. 병리평으로 돌아가는 법 개정을 안 하면 우리는 이번에도 또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없는 거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자신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리평으로 돌아가자고 자꾸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사실은 위성정당 만들 자신이 있으면요. 그냥 현행법대로 하자고 하면 됩니다. 위성정당 만들 자신이 왜 없어요? 위성정당 만들었을 때 과연 2020년처럼 몰표를 받을 수 있을까? 국민들이 비판할 거다? 또 한 가지는 보수 내에서도 지금 경쟁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신당 등등. 그렇죠. 그래서 위성정당에 대한 자신도 없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대통령도.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민주당이 그들의 요구를 받을 이유가 없다. 네. 우리만 대국민 정치개혁 약속을 지켜도 된다.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러나 어쨌든 그 법 개정이 안 되면 아마도 뭐 자신이 있든 없든 위성정당 만들 거고, 그럼 민주당은 법 개정을 안 하지만 또 역시 뭐 유사한 정당들, 뭐 위성정당은 아니지만 자매 정당들 나올 거고, 그럼 그거 결국 다당제라고 하지만 결국은 초록이 동색인 양당 정치가 진속되는 거 아닌가요? 선택은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하시겠죠. 물론. 그리고 이제 선거 전략의 문제는 사실 제가 언급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당 지도부가 책임 있게 결정할 내용이니까. 다만 제도를 과거로 퇴행시켜서 아예 국민들 선택권까지 뺏는 일. 그건 안 된다. 그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만약 어떤 정당이거나 위성정당, 자매정당 또는 요즘 연합정당 이야기도 나오고 다양한 정당을 만들었을 때 그것들이 이제 국민들이 선택에 의해서 어떤 22대 총선의 결과가 다시 양당제가 된다. 그러면 국민들의 선택이니까 어쩔 수 저희가 없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러나 제도적으로 사표를 막 1000만 표씩 만들어서 국민들 선택권을 없애는 이런 퇴행은 안 된다는 거죠. 네. 근데 이재명 대표는 멋있게 짐은 뭐하냐라는 발언을 해놨습니다. 네. 그 발언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당시에는 저도 비판도 하고 호소를 했지만 이제 시간이 벌써 한 달 넘게 지났잖아요. 2달 가까이 지난 것 같은데요. 심사숙고하는 시간을 가지셨기 때문에 좋은 결정을 할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논리적 일관성으로 놓고 보면 지금 다당제 정치, 연합 정치로 가야 한다라는 주장, 따라서 제도 퇴행만은 안 된다라는 주장. 그래서 나는 이번 총선에 뭐 더불어민주당 의원직 내려놓고 이제 안 나가겠다라는 주장. 그럼 사실 제3지대 정당에 가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민주당의 정체성이 연합정치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계속 평생 몸으로 실천해 오신 게 연합정치고요. 이 연합정치라고 하는 게 민주당의 어떤 양보나 기득권 내려놓기 단순히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민주당은요. 목적이 있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었습니다. 세상을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 있는 정당이지 우리 정당 자체가 의석수 더 많이 가져가고 더 많은 권력을 누리고 여기서 끝나는 정당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세상을 바꾸려고 하면요.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합정치를 한 거예요. 그게 우리 민주당 정치예요. 저는 민주당의 족보가 연합정치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연합정치 계속 추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당한 김종민 의원 정개특위 간사도 지내고 누구보다 또 선거법 개혁에 대해서 목소리를 많이 냈던 의원이고 사실상 이탄 의원하고 생각이 거의 똑같잖아요. 이 선거제도에 대한 생각은. 선거제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렇죠. 네. 비슷합니다.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선거제도가 모든 것은 아니니까요. 네. 지금 이 국면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만 그 이후의 모든 정치가 다 이제 선거법에 대한 태도로 귀결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저는 이제 연합 정치라고 하는 게 사안별 연합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이제 뭐 특정 정치인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신당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맞아요. 그 신당들이 이제 22대 국회 때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신당에 한해서 들어오겠죠. 그렇죠. 국회에. 그럼 그 다양한 세력들이 사안별로 연합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같은 생각을 가진 사안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합정 연행하는 모습이 오히려 전 정치를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의원직 던지고 불출마까지 하는 그런 어떤 이 배수진을 칠 테니 민주당 이재명 대표 함부로 흔들리지 마라. 뭐 이런 것이다 이 말이죠, 한마디로. 맞습니다. 계속 민주당에 계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 이번에는 안 나가도 다음엔 또 나가실 수 있나요? 뭐 앞니를 지금 얘기하는 거는 별로 좋은 태도는 아닌 것 같고요.
일단은 눈앞의 일에 충실하겠습니다. 아직도 선거법이 안개 속에 있기 때문에요. 예. 제대로 매조짐하는데 올인하고 싶습니다. 당 지도부가 현 지역구에 안 나간다고 선언했는데 그러면 좀 더 험난한 지역에 좀 나가달라, 전략공천 하겠다 이러면 어떡하실래요? 그것도 뭐 가정적인 이야기도 하거니와 제가 이제 처음에 험지 출마 선언을 했다가 그것만으로도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어서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요. 불출마는 불출마 아니겠습니까? 제 말을 지키겠습니다. 어떤 험지에 나가라고 해도 거기 안 나간다? 다만 뭐 백의종군한다는 것은 벼슬이 없어도 선거를 돕는 방법은 많이 있으니까요. 네. 당의 총선 승리를 돕겠습니다. 그 역할은 하겠다. 네. 그리고 그럼 총선 이후에는 뭐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생각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떤 의미로 불출마를 했고 선거제 연동형을 지켜내는 게 어떤 의미인지 이제 뭐 가장 핵심적인 주장은 쭉 말씀 들었고, 이왕 모신 김에 4년 정치해 보니까 정치가 어떻든가요? 우리 국회가. 정치는 참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을 전 기본적으로 했고요. 또 정치하는 분들에 대한 존중감 많이 갖게 됐습니다. 저는 뭐 전체적으로 정치가 썩었고 정치인들이 다 쓸모없는 사람들이고 이런 생각은 안 합니다. 예. 다만 그 구조의 힘은 체감하게 됐어요. 구조가 정말 중요하다. 내가 이제 유권자 중에 한 명일 때는 정치를 사람을 중심으로 사고했어요. 어떤 좋은 정치인, 좋은 리더가 나타나서 세상을 한번 확 바꿔주기를. 뭐 지금도 그런 마음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지금은 그 리더십이라는 것 자체도 구조의 산물이라는 거,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도 구성을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느낀 점은요. 싸움을 할 때요. 좀 목적이 있는 싸움을 하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 많이 하게 됐어요. 4년 경험을 통해서. 목적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네. 매일같이 우리가 싸움을 하잖아요. 동네 싸움, 감정 싸움 하다 보면 뭘 위해서 이걸 싸우고 있는지 이게 흐릿해질 때가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제 싸움의 정서만 남게 돼서 요즘 뭐 면도칼이 망치가 되고 망치가 흉기가 되고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 촉발되는 것이죠. 목적을 잃지 않아야 되겠구나 앞으로도. 그런 교훈을 많이 갖게 됐습니다. 그 목적이 없는 그냥 싸움의 정서만 남는 것도 결국은 정치 구조 탓이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정서가 극단화되는 건데요. 그게 이제 1대1 구도일 때 정서가 특히 극단화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반사익 구조라고 하는 건데, 이제 반사익 구조에서는 상대방만 악마로 만들면 내가 천사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1대1 구조, 국민들의 선택권을 없애는 이 구조, 요것 때문에 이 정서의 극단화가 더 심해지는 거 맞습니다. 그 1대1 양당 정치, 또 그것도 또 지역 감정, 지역주의에 기초한 양당 정치가 한국 현대 정치를 관통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뭐 거슬러 올라가면 예전 3당 합당, 노무현 대통령이 저항하셨던 3당 합당 같은 것도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그렇죠. 기득권과 호남의 1대1 구조를 만들어서 호남을 증오의 대상으로 삼고 반사 이익으로 기득권을 연장하는 그 구조였던 것이고, 지금 거의 40년 가까이 지났는데 우리가 완전히 못 벗어난 것 같아서 참 안타깝습니다. 전 세계 정치를 봐도 민주주의를 좀 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이게 좀 분류를 해보면 어떤 거대 양당의 양당 정치를 하고 있는 나라가 사실 미국, 한국, 일본 정도예요. 그렇죠. 그죠? 네. 뭐 유럽이나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전부 다 다당제 정치잖아요. 그죠? 그런데다가 우리처럼 아예 골목상권까지 싸그리 씨를 말리는 완전 양당 독점 정치인 경우는 정말 거의 없고요. 네. 특히나 양당이 일 잘하기 경쟁을 하면 상관없는데 못하기 경쟁. 네. 남 욕하는 것이 주도업인. 네. 그렇기 때문에 끔찍한 양당제가 돼버렸죠. 네. 목적이 있는 싸움을 해야 한다. 거기서 말하는 목적은 결국 우리 공동체의 미래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요. 저는 정치하는 동안 정말로 그 수호자가 되고 싶었거든요. 네. 죽이는 싸움 말고 지키는 싸움 하고 싶었습니다. 또 특히 이제 제가 사람을 참 많이 만났어요. 4년 동안. 뭐 우리 잘 아시다시피 용접권 유채한 씨라던가 800원 버스 기사 김학의 씨라던가
또 신림동 반지하에서 돌아가신 고 홍수지님, 뭐 SPC 빵 만들다 돌아가신 박선빈 씨, 쿠팡 물류센터에서 돌아가신 장덕준 씨, 이제 이런 분들 가족들과 동료들을 참 많이 만났는데요. 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좀 지키는 정치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 증오 정치 구조에서는 도저히 그 일에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네. 그래서 표류하는 느낌이 들 때가 많았고요. 그 좌절감을 이제 정치 구조 바꾸는 운동으로 좀 승화시켜야 되겠다. 그게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었습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22년 4월부터 시작해서 한 1년 반 동안 제 정치 활동의 최대 화두로 삼고 왔고요. 예. 마지막 이렇게 됐습니다만 끝이 아니니까요.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뭐 저도 사실 뭐 다른 방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한 10여 년 전, 한 5, 6년 전부터 선거제 개혁 뭐 발언하시는 분들 지속적으로 초대해서 말씀 나누고 조금 아까 얘기한 대로 전 세계 정치의 어떤 일반적인 추세, 우리 정치가 왜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는가는 결국 다당제 연합 정치를 못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주장을 수도 없이 펼쳐가지고 한 10년 걸쳐서 지난 4년 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조금이라도 도입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그랬다가 이제 위성정당으로 뒤통수를 세게 맞고 이제 지금 현재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오히려 희망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절망감이 오히려 강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정관영 교수님 같은 분들 지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마지막 불태우고 있습니다. 근데요. 아니 근데 저 같은 사람 지치지 않으려면 계속 정치를 해야죠. 불출마하면 어떡합니까? 제가 뭐 정계 은퇴 선언한 건 아니니까요. 근데 생각해 보시면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선거법 개혁이라고 하는 게 32년 동안 애써서 만든 성과였거든요. 88년에 그 소선거구로 첫 13대 국회 총선 치르고 나서 32년 만에 선거법 한번 바꾼 겁니다. 근데 이거를 과거로 돌리는 거는 정말 막아야 되는 일이었던 거죠, 저한테는.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것만 막아내면요. 저는 국민들이 현명한 선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위성정당이라는 게요. 2020년에는 뭐 패스트트랙 이런 과정도 있었고 물리적 충돌도 있었고 워낙 급작스러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민들도 사실 좀 경황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양당 위성정당에 몰표를 주셨지만요. 이번에는 다를 거다. 저는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도라면요. 2020년 같은 상황은 절대 반복되지 않을 겁니다. 네. 한번 해봤잖아요. 이제 정치 평론 한번 해봅시다. 윤석열 정부 그나마 좀 잘한 건 뭐고 제일 못한 건 뭡니까? 지금 진행 중이어서요. 지금까지. 아니, 그런데 이제 뭐 총평을 하기보다는 저도 뭐 이제 현직 정치인이고 아직 국회의원이니까요. 저는 특히 요즘 거부권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적당히 해야 된다. 국민들이요. 옳고 그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정치가 올스톱된 상태로 1년 반이 되니까요. 너무 불안해하십니다. 이 이제 증오 정치라는 게 문제가 뭐냐면요. 상대방을 타격하는 것만 하다 보니까요. 최소한의 상식선에서 같이 해야 될 일도 안 해요. 그리고 법 중에서 물론 모든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법이 다 정당하지 않을 수도 있죠. 대통령의 소신에 반할 수도 있죠. 그런데 최소한 국민들 7, 80%가 동의하는 법들이라고 하면 그중에 몇 개 정도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이거 국가 자체가 기능이 정지되고 앞으로 경제도 정말 어렵고 뭐 기후이기 때문에 멸종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되는 거냐.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일상생활 하기도 어려워요. 저는 적당히 좀 하시라고 이 얘기는 좀 따끔하게 하고 싶습니다. 네. 민주당은 어떻습니까? 뭐 지금 이제 탈당하는 분들의 목소리 이재명 1인 사당화되고 있다. 방탄 정당이 되고 있다. 뭐 일면 타당한 지적 아닌가요? 저는 우리가 뼈아프게 새길 진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특히 이게 이제 정치개혁하고 결국 연결되는 이야기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이 원래 연합정치 정신을 담지하고 있는 정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IMF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김대중 대통령이 DJP 연합도 했었고 JP가 누굽니까? 옛날 유신헌법 만들 때 국무총리였고 자기의 정적이고 죽이려고 한 사람이나 마찬가지인데 DJP 연합도 하셨죠. 노무현 대통령은 영남에서 민주당 외치던 그 고된 시기에 대해서 호남의 우리 민주당원들이 연합의 손을 내밀어서 대통령 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21대 국회에서 그 연합정치의 정신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한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죠. 일단 시작이라는 그 위성정당도 그랬던 거고요. 그렇죠. 굳이 지역구에서만 우리가 163석 해서 압도적인 1당이었는데 굳이 17석 위성정당을 합쳐서 단독 180석을 만들고 스스로 고립을 자초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이후에도 우리 당 그래도 국회 내에 있는 원내 정당 또 원내 소수 정당들끼리의 연합 대우를 만드는데 우리가 얼마나 집중했던가.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반성해야 될 부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꾸로 제가 지금 외치는 우리 민주당의 오랜 연합정치의 정신을 만약에 우리 민주당이 다시 보듬어 안아서 이 선거법 개혁 문제만큼은 막아내면 국힘하고 협조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다면 예. 저는 다시 우리 민주당의 어떤 그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2대 국회 때는 새 출발이니까요. 네. 네. 그 밑거름이 되고 싶습니다. 국민의힘 또 민주당 얘기했으니까 그럼 이제 지금 여러 신당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준석 신당, 뭐 이낙연 신당, 또 탈당 3인방과 정태근, 박원석 전 의원 등등의 신당, 뭐 그전에 이제 금태섭, 양양자 신당 등등이 있는데 뭐 역시 제가 뭐 평론 한번 해보자고 했으니까 이 모든 세력들이 결국 다 하나로 합칠 거라고 전망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병립형 선거제대로 되돌아가면 다 합치려고 하는 유혹이 강해질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러면 이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로 승부 보는 비례대표에서 의석수가 거의 안 나오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지역구에서 승부해야 된다. 이런 자기들 이제 논리가 설 것이고 예. 지역구에서 승부 걸려고 하면 한 대로 다 뭉치자. 소선거구에서는 두 당에 맞서려고 하면 한 배를 타야 된다. 이렇게 돼서 한 대로 뭉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그때는 누가 타격을 받느냐? 네. 민주당 타격이 큽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폭주에 대한 심판 선거가 돼야 되잖아요. 1대1 구도를 만들어야죠. 그리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역구에서 갑자기 3자 구도가 돼버리니까요. 민주당의 선거 전략에 차질이 큽니다. 그래서 실리적인 측면에서도 민주당이 병립형으로 돌아가는 건 예. 자충수라고 생각합니다. 연동형을 이제 고수한다면 그러면 이 제3지대 신당들도 다 합치기보다는 그냥 각자 자기 목소리 내는 쪽으로 갈 의혹이 크다. 그렇겠죠. 가치와 정책 중심으로 아무래도 갈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도 연동형으로 가더라도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는 다 합쳐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지지 않을까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의 가치 정책에 부합하는 다른 정당들과 연합 정치 구도를 만듦으로써 대응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4지대가 생기는 거죠. 네, 네. 그래서 그냥 가치나 어떤 정책이나 이건 관계없이 무조건 3지대로 뭉치자라고 하는 정당들과 달리 예. 진보적인 노선을 견지하면서 제4지대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이제 흐름이 생길 수 있고요. 민주당은 그런 흐름들을 만드는데 또 촉진시키는데 기여하면서 동시에 그분들과 함께 네. 22대 국회 때는 이러이러한 공통 공약을 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저는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연동형을 꼭 지켜야 한다. 그렇죠. 결국은 이제 어디로 돌아가도 결론은 그거군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제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 실제 그렇습니다. 상황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평가하기엔 아직 시간은 짧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본인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뭘 생산해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중심으로 정치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것보다는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타격할 것인지 이런 중심으로 정치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법무부 장관일 때도 제가 그런 점을 비판을 많이 했거든요. 예. 본업에 좀 충실하면 좋겠다. 민주당 의원들과 말싸움하고 뭐 수사 상황 중계하고 이런 것보다는 장관이라고 하는 건 행정가고 지금 예산을 4조 원 쓰고 있고 직원들도 3만 명이 넘는데 예. 본업에 집중하면 좋겠다 이런 비판을 했는데 뭐 저는 여전히 그 똑같은 비판적인 스탠스 유지해야 될 상황이라고. 그리고 국민들 사이에 법무부 장관 시절 이탄희 의원의 그 대정부 질문 영상이 꽤 회자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뭐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죠? 네. 아무튼 뭐 그 당시 다른 민주당 의원들도 막 호통치고 막 이랬는데 우리 이탄희 의원은 그런 것보다는 아주 논리적으로 쭉 질문해 나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좀 평가를 받는다고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식으로 질의응답을 해보니 한동훈 장관의 실력은 어떻든가요?
저는 뭐 박하게 보죠. 저는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 이 모든 우리의 정치 행위가 다 목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대정부 질문, 상임위 질문 목적이 뭐겠습니까? 민생이죠. 국민 그렇죠. 민생이고 예. 그다음에 국민을 지키는 일이고 그 지키는 일을 잘 정부가 하고 있는지 그걸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하실 수 있게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것인데 예. 그런 그 본업 정치의 목적과 관련돼서 대화를 했을 때 제가 뭐 배운 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제대로 된 네. 답을 들은 적이. 그래요. 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되고 뭐 정치 신인으로서 또 바로 그 가장 핵심 그 후배였던 분이 역시 정치 신인으로 법무장관 거쳐 이제 여당의 비대위원장 대표가 되고 또 현직 검사들이 또 줄줄이 사표 내고 출마하겠다고 하고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어떻게 보십니까? 걱정이 큽니다. 그 우리가 한국 정치 문제가 증오 정치다 이 이야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검사들이 사실 증오 정치의 판에 뛰어들면요,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저는 치닫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풀어서 좀 설명해드리면 예. 이 검사라는 직업은 행위의 특성이 뭐냐면 범죄자로 규정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해서 단죄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증오 정치도요, 상대방을 타격하는 게 증오 그렇죠. 정치인 거예요. 예. 내가 뭘 생산해내겠다, 내가 뭘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상대를 대상화해서 상대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표현은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 증오 정치가 검사들 나와바리다. 그래서 저는 검사들 뭐 정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으니까. 그런데 적어도 정치를 시작하면 검사였을 때의 행위 태양과는 완전히 다른 알겠습니다. 새 출발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되면서 증오 정치 구조를 악화시키고 있는 거라고 봐서 예. 저는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네. 검찰의 이 결론 권력이라는 게 누군가를 범죄자로 지목해서 단죄하는 권력도 있지만 사건을 기소하지 않을 권리가 또 엄청 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대편은 범죄화하고 자기 편은 이 천사화하는 데는 아주 좋은 거죠, 그게. 그렇죠. 네. 그래서 증오 정치의 어떤 최악의 모습이다. 그렇죠. 네. 그래요. 앞으로 어떤 정치 활동을 어떻게 펴나갈지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저 이 자리를 빌어서 하여튼 저에 대해서 가지고 계셨던 국민들의 기대감과 아쉬움을 마음 깊이 새기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적어도 이것이 뭐 정치 도저히 못해 먹겠다, 이거 아닌 것 같다, 이런 차원에서의 불출마 선언은 아니라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이 선거법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구조 바꾸는 개혁, 여기서 물꼬를 트면 대한민국 앞으로 또 다시 국운이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희망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뵙죠.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모키가 부르는 Living Next Door to Alice 잠깐 듣고요. 1시 2부에 다시 옵니다. Sally called when she got the word. She said, I suppose you've heard about Alice.